안녕하세요. 요해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분위기를 잡아보려고 양초도 켜고 이것도 켜려고 했는데, 됐다. 이렇게 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가 사실 해골 이런 걸 좀 좋아해서 이런 소품들이 집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혹시 인스타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임용 최종 합격을 하였고 지금 경기도 모 교육청에 임명장을 받아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소식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결과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제가 대본이 없어서 조금 뒤죽박죽 말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2차 시험을 볼 때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집에서 한 2시간? 2시간 정도 거리에 학교에서 면접하고 수업 실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새벽 6시쯤 출발해서 시험장 문이 열리기도 전에 도착을 해서 너무 오래 밖에서 기다렸었어요. 저는 그렇게 시험장에 떨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밥도 죽을 싸갖고 젤리, 사탕 이런 걸 많이 사왔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감독관님들이 들어오시고 가방을 대고 수험 번호를 뽑잖아요. 시험 번호인가? 어쨌든 그런데 저는 면접에서 1번을 뽑았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떨리는 것 같아요. 정말 1번을 뽑고 나니까 너무 정신도 없었고 이제 구상실에 들어가서 구상을 하는데도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이런 생각으로 너무 머릿속에 문제도 안 들어오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몸이 떨려서 정말 제가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몸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걸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 이제 구상실에서 이제 시험장으로 넘어가서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진짜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몸이 덜덜덜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심각하게 떨려서 정말 다리를 손으로 꾹꾹 이렇게 눌렀는데도 계속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님들이 볼 때 일부러 다리를 떠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되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인 건 시험 볼 때 의자에 앉으면은 앞에 이렇게 책상에 흰 종이가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다리 떠는 거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그 다리 떠는 거는 신경을 쓰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구상도 제대로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1번 문제부터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느껴져서 버벅버벅 거렸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제대로 못 보고 들어가서 즉답형 2번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계속 즉답형 2번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수정을 했어요. 시간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즉답형 2번 문제는 또 안 읽히고 답변을 뭐라고 해야 될지도 진짜 감도 안 잡히고 그래서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려다 보니까 진짜 계속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번 정도는 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론을 말하고 첫째, 뭐뭐뭐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종이 쳤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첫째, 뭐뭐뭐입니다. 이러고 그래도 문장은 맞췄으니까 다행이라고 지금 생각은 하긴 해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즉답형, 그 책상에 있던 즉답형 문제까지 제가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고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감독관님이 저를 잡으시고는 문제 주시고 가시라고. 근데 제가 첫 번째 말씀을 하실 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라고 다시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거 시험지 주고 가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나가기 전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1번을 뽑으니까 좋은 점은 10시 전에 시험장을 다 왔어요. 늦으면은 4시까지도 간다는데 저는 10시에 나온 거예요. 10시도 안 돼서. 그래서 정말 어쨌든 면접은 정말 망했으니까 진짜 울면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또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버스를 탔는데 한 정거장을 더 지나친 거예요. 심지어 고속도로여가지고 진짜 산길을 타고 이렇게 삥 둘러서 반대편 휴게소에서 다시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또 거기서 내려서 또 반대편 정류장에 가서 이제는 제대로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지금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저는 한 12시면 들어갈 거 2시에 집을 도착해가지고 너무 기진맥진한 상태로 6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꿀잠을 자고 사실 꿀잠도 아니었어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진짜 자다 깨다 했지만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야 될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잠을 잤습니다. 그 후로 일어나서 수업 실현하고 수업 나눔 연습을 했어요. 다음날이 돼서 이번에는 주차장에서 조금 시험 때까지 기다리다가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날 제가 1번을 뽑았었잖아요. 정말 진짜 제발 1번만 아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수업 실현할 때 뽑은 번호는 2번입니다. 제가 진짜 1번만 아니라고 바랬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2번을 뽑은 거예요, 진짜. 그래도 1번보다는 부담감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1번하고 2번을 뽑을 수가 있는지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차라리 늦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찍 한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사실 수업 실현은 조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번 뽑으신 선생님이 진짜 어제의 저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계신 걸 보니까 누구나 1번은 떨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보다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끝나고 나서도 시계를 보니까 한 10시쯤이더라고요. 진짜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임용 시험장에서 기다려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사람들 뭐 기다릴 때 어떻게 했는지, 간식은 어떻게 먹는지, 점심은 어땠는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기다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봤자 한 10분? 이 정도만 기다려봤어서 그 시험장 기다리는 분위기가 어떤지 모릅니다. 그건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그렇게 시험을 끝나고 면접을 정말 너무 망해서 저는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1번 연습도 해볼걸 이러면서. 그래서 시험 보고 난 바로 그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졸업여행도 다녀오고 제주도로 혼자 국내 여행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우울하고 불안해서 정말 어딘가로 떠나지 않으면은 계속 안 좋은 생각만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여행 다니면서 바다도 보고 하니까 생각 정리도 되고, 그래도 맛있는 것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도 불편하게 시험 결과를 외면하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시험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수능도 되게 컸지만
사실 임용시험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닌가? 둘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면접을 본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뭐 동아리 면접이나 뭐 학회 면접 이런 조금 형식적인 간단한 면접을 본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인생이 결정될 만한 큰 면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떨리지도 않았어요. 2차 시험, 그러니까 면접을 본 경험조차 없다 보니까 현실감도 느껴지지 않고 전혀 떨리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뭐 1번을 뽑고 진짜 사시나무 떨듯 떨어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었어야 한다. 경험이 많은 사람을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2차 결과 발표 날이 다가왔을 때 12시쯤에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4시에 계속 깨는 거예요. 진짜 깊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5시쯤에 유튜브를 봤습니다. 유튜브로 좀 깔깔대면서 잊어보려고 했지만 시간은 너무 안 가더라고요. 이제 9시쯤 됐을 때 노트북을 켜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계속 새로 고침했습니다. 그리고 특권 사이트도 계속 새로 고침했어요.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도 보고 교육청 사이트도 계속 들어가 보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이제 10시 되기 한 10분 전에 갑자기 아빠가 제 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같이 시험 결과 확인하자고. 제가 진짜 극혐하면서 제발 나 혼자 볼 테니까 나가라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시가 딱 됐을 때 진짜 손을 이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눌렀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가렸습니다. 가리고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최종 합격이 안 되면은 석차도 안 뜨고 시험 2차가 어디서 어떻게 깎였는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 칸이 보이지조차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그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거를 먼저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가리고 여기를 살짝 들어서 석차를 먼저 확인했어요. 근데 석차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합격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다 열어서 봤더니 합격을 했다고 뜨더라고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2자리 숫자가 나와서 정말 소리를 깍 질렀습니다. 그때만 아빠가 정말 달려오시더니 너 합격했어? 합격했구나. 우와 이렇게 하면서 얼싸안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그 후로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전화를 하려고 이렇게 띠링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너가 너무 울길래 떨어진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모든 지인한테 연락을 돌렸습니다. 뭐 그 후로는 이제 신규 교사 연수도 듣고 출장도 갔다 오고 임명장도 받고 지금은 입학식도 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된 지 3일밖에 안 됐지만 정말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예비 교사에서 신규 교사가 되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큰 일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저는 교사만 되면은 진짜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교생 때처럼 수업 준비하고 수업하고 일지 쓰는 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교사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가정통신문도 만들어 기한도 해 공람해 메신저 써 부모님들께 연락드려 뭐 등등등 정말 문서 작업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사실 예비 교사 때는 아니 교사만 되면 뭐든 못해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었지만 지금 교사가 되고 나니까 수업만 할 수 없구나. 지금 신규 교사로서 수업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벅찬 일인데 거기에 추가로 처음 만져보는 에듀파인, 나이스, 경기도 교육청 메신저
통합 포털. 정말 새로운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제가 부족하단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관리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다들 하잖아요. 그런데 신규 교사가 발령받은 자리는 기존의 교사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남은 자리를 신규 교사가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든 곳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거대한 교사 집단에 들어가 본 경험도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벅차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직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부족하다는 것이 너무 느껴져서 지금은 너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교사가 됐다는 설렘과 떨림은 가지고 있어요. 영상을 너무 급하게 마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적응해 나가는 멋진 특수교사로서의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